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이지 가슴을 후벼 파는 피 냄새와 눈물 냄새가 진동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친정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남편의 품에 안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시겠습니까? 여기 이 끔찍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남편인 왕을 살려낸 여인이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나 단 7일 만에 쫓겨나 평생을 인왕산 바위만 바라보며 울었던 비운의 여인. 죽어서야 비로소 다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단경왕후 신씨의 처절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피눈물 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운명의 그날 밤, 한양의 밤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서늘하다 못해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신씨 부부의 침소 밖으로 쿵쿵거리는 군화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진성대군은 공포에 질려 이불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제목이라기보다는 형인 연산군의 광기 어린 폭정 속에서 그저 숨죽여 목숨만 부지하던 유약한 왕자였지요. 그런데 반정 세력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횃불의 붉은 빛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신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환호성이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친정아버지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반정을 반대하던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왕이 되려면 내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 이 끔찍한 공식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신수근은 사위의 동료들이 휘두른 칼에 처참하게 베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낭자한 그 밤, 신씨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들고 오들오들 떨면서도 이렇게 되뇌어야 했습니다. 부인, 나는 무섭소. 저들이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신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서방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저들은 서방님을 왕으로 모시러 온 것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속으로는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겉으로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던 그 밤,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해 쑥대밭이 되었는데 남편은 용상의 올라만인지상의 왕이 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한 장인과 사위였던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원수 집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의 골룡포에는 내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는데 과연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었을까요? 가시방석 왕비,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된다. 그렇게 날이 밝고 남편은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되었습니다. 역적의 딸인 신씨도 얼떨결에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과연 화려하고 행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꽃방석이 아니라 뾰족한 가시가 돋친 바늘 방석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눈초리가 그녀를 향해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반정 공신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왕비의 처소를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신씨가 마당을 거닐기만 해도 신하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이죠. 저기 보게, 역적의 딸이 뻔뻔하게도 왕비의 옷을 입고 있구먼. 저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한단 말인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신씨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제 막 왕이 된 남편마저 흔들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종 역시 길을 펴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 억지로 왕이 되었기에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도 왕은 큰 소리 한 번 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침소에 들면 중종은 아내의 손을 잡고 탄식했습니다. 미안하오. 중전. 내 힘이 없어 그대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려.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전하, 아니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무탈하신 것만으로도 신첩은 좋카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두 사람의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왕과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위태로운 부부. 그들의 침소 밖에는 언제나 서슬퍼런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고 있었고 신 씨는 자신이 숨 쉬는 것조차 남편에게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복은커녕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왕비가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공신들이 때로 몰려와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잔인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죄인의 딸을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신 씨가 왕자라도 낳는 날에는 훗날 그 아들이 외할아버지를 죽인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편전이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가 신 씨의 처소까지 들려왔습니다. 전하, 역적의 딸이 왕자를 생산하면 이 나라에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옵니다. 당장 왕비를 폐위시켜 내치시옵소서. 폐위시키시옵소서. 그것만이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길이옵니다. 신 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내가 버티면 내 남편, 아니 전하까지 위험해지겠구나. 그녀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과도 같은 폐위를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저들이 남편을 흔들어대며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중종을 찾아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깃을 염해주며 눈물을 꾹 참고 이별을 고합니다. 전하, 신첩의 말씀 들으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접니다. 제가 이 궁을 나가야 전하께서 사십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조강지처를 버리고 어찌 내가 왕 노릇을 한단 말이오? 절대 안 돼요.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시어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것이 신첩이 전하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조입니다. 중종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지만 힘없는 왕은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 대중가요. 가사에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역사 속에 진짜로 존재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던져 남편의 왕위를 지켜낸 10대 소녀의 결단,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왕비가 된 지 고작 7일만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한 비운의 왕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궁을 나가는 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실어 나르는 낡고 초라한 수레가 덜컹거리며 대기하고 있었지요. 궁녀들과 내관들이 눈물을 훔치며 배웅했지만 서슬퍼런 군사들은 그녀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문이 기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문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는 혀를 찹니다. 쯔쯔, 저 꼴 좀 보게. 어제는 국모더니 오늘은 쫓겨난 게 신세가 되었구먼. 아이고, 불쌍도 하지. 어린 나이에 무슨 죄가 있다고. 수치심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신 씨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고개를 숙이면 남편인 왕의 체면마저 구겨질까봐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사가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집 주변엔 감시병들이 깔렸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 최고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밥 한 끼도 제때 먹기 힘든 죄인이 되어 갇혔습니다. 화려한 비단 왕비복을 벗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으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텅 빈 방, 싸늘한 냉기. 이제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그 처참한 박탈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를 그 시간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만 남편이 죄책감을 덜 느낄 테니까요.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사가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가에 갇힌 신 씨에게 허락된 세상은 네모난 하늘과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인왕산 봉우리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그녀는 몸종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뒷산 바위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품에는 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온 붉은 주름 치마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치마를 바위 위에 넓게 펼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치마가 펄럭이며 마치 붉은 깃발처럼 춤을 추었죠. 이것은 단순한 빨래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 있는 남편, 중종을 향해 보내는 그녀만의 필사적인 생존 신호이자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전하, 보시옵니까? 신첩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전하의 안녕을 빌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바위 위에 붉은 치마는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마가 비에 젖어 무거워지면 그녀의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햇볕에 발의 색이 옅어지면 남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희미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바위 위에 붉은 점이 보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쫓겨난 왕비 마마가 또 치마를 걸었구먼. 독하기도 하시지. 벌써 몇 년째인가. 저러다 망부석이 되겠어. 하지만 신 씨는 그 손가락질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지만 저 멀리 경복궁의 기와 지붕을 바라보며 그녀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수라상은 잘 받으셨는지,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그 붉은 치마는 찢겨나간 그녀의 심장이었고 바람에 날리는 자락은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의 손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프고 처절한 깃발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궁궐 안에 남은 남편, 중종은 어땠을까요? 그는 행복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신 씨가 떠난 빈자리는 곧 새로운 왕비와 후궁들로 채워졌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왕의 술잔을 채웠지만 중종의 눈동자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물을 보다가도 잠자리에 들다가도 문득문득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경회로에 오르는 날이면 그는 신하들을 모두 물리고 혼자 난간에 기대어 인왕산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붉은 점, 그것이 아내가 걸어둔 치마라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점을 볼 때마다 중종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 눈이 멀었구나. 지척에 두고도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왕이면 무엇하고 천하를 가진들 무엇하겠는가. 보고 싶구나. 사무치게 보고 싶구나. 왕의 이런 마음을 눈치챈 일부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하, 조강지처이신 신씨를 다시 복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옵니다. 이제 전국도 안정되었으니 다시 모셔오는 것이 도리에 맞을까 하옵니다. 그럴 때마다 중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마를 보내 데려오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반정 공신들의 반대는 철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왕을 협박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역적의 딸을 다시 들이시다니요. 그것은 반정의 명분을 부정하는 것이니 저희들을 다 죽이고 데려오시옵소서. 결국 힘없는 왕은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눈앞에 두고도 데려오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새 여자를 품에 안으면서도 옛 여자를 그리워해야 하는 죄책감. 왕관의 무게는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바로 이 끔찍한 그리움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꽃 같던 신 씨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고 범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이제는 인왕산에 오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까지 드리워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사가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에서 온 은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 깊은 곳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신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종이 보낸 비밀 편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했던 왕이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용기를 낸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씨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인, 내 단 한 번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소. 겁쟁이 같은 이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대를 보았고 경회로에 올라 그대의 붉은 치마를 보며 울었소. 이승에서 못다 한 부부의 연, 내 저승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잊고 싶소. 사랑하오.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편지에는 왕의 체면도 정치적인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절절한 후회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지요. 사실 중종은 신하들의 눈을 피해 몰래 평복을 입고 몇 번이나 신씨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아내의 기침 소리만 듣고 차마 들어가지 못한 채 문고리만 잡고 울다가 돌아갔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전하, 오셨었군요.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확인한 서로의 진심. 너무 늦었지만 그래서 더 애절한 이 반전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지 않으십니까? 결국 신씨는 71의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중종은 식음을 전폐하고 비통해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장례를 왕비의 예우에 준하여 치르라고 엄명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던 그녀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1년 뒤 중종 역시 아내의 뒤를 따르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서는 권력에 갈라져 단 7일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음이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다고 말이죠. 부대 영조 임금 때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비로소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고 복이 되어 왕비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무려 230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녀의 무덤, 올릉은 남편 중종이 묻혀 있는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나마 편안히 남편을 바라보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을 후대 사람들이 헤아린 것이겠지요. 여러분,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을 아시나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바위가 붉게 물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을 기다리는 단경왕후의 피 끓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 남편을 살려낸 위대한 희생,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서로를 그리워한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슬픈 왕비 단경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룻밤새 세상이 뒤집히고 아비의 붉은 피로 닦아낸 용상 위에 그대는 조선의 눈부신 해가 되었으나 나는 어둠 속에 숨죽인 역적의 그림자. 어제는 다정한 지아비의 품이었건만 오늘은 원수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네. 화려한 대레복이 수에처럼 무거워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서글픈 궁궐. 시퍼런 눈초리들이 그대를 조여오고 나의 존재가 그대의 족쇄가 된다면 내 스스로 이 가시면류관을 벗으리다. 그대를 지키는 길은
오직 그것뿐이니. 당신의 꿈이여라. 찰나에 스쳐가는 바람 같은 운명이여라. 내 손으로 벗어던진 저 왕후의 관, 사랑하기에 떠나야만 했던 나는 조선의 가장 슬픈 왕비여라. 낡은 사가에 굳게 닫힌 녹슨, 문틈으로 멀리 인왕산 넘어 궁궐을 그린 내 계절은 무심히 흘러 봄꽃이 피고 져도 나의 시간은 그 문 밖을 나서던 날에 멈췄소. 혹여나 그대 나를 잊으셨을까. 오늘도 떨리는 걸음으로 산을 오르네. 저 인왕산 치마바위 위에 걸어둔 빛바랜, 나의 붉은 치마를 보소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둘 수 없는 찢겨나간 내 가슴 속 붉은 외침을 보소서. 전하신 첩은 여기 살아있사옵니다.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당신의 꿈이여라. 찰나에 스쳐가는 바람 같은 운명이여라. 내 손으로 벗어던진 저 왕후의 관, 사랑하기에 떠나야만 했던 나는 조선의 가장 슬픈 왕비여라. 살아서는 닿을 수 없었던 그 곁으로 죽어서야 마주보게 된 서글픈 인연이여. 7일의 짧은 봄날,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질 나의 기다림이여.